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중동의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코스피는 2%에 가까운 상승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8,700선 웃도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양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6월 중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1분기 실적 너무너무 좋았고요. 2분기도 기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예상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반도체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이라고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 전반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좋아질 섹터, 종목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요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92%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요 대형사 313개 컨센서스가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본 거고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선도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88조 원, SK하이닉스 62조 원, 역대급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모바일 D램이라든지 SSD 값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하반기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TPU 입출력 단자 관련된 수주 소식이 있었고 어제는 또 테슬라의 뉴럴링크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실적 개선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메모리에 더해서 실적 컨센을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 수출을 보면 전년 동월비 53% 증가했는데 이게 877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170%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지만 반도체를 빼도 한 16%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LNG선을 비롯한 이제 조선주 실적 좋았고요. 특히 화장품 수출이 2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급증하는 모습, 당연히 2분기 실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반도체 쏠림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실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가장 좋지만 호실적이 예상되는 다른 섹터는 좀 과도하게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방산주도 올라오고 또 신재생 관련주도 올라오고 건설주 올라오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만 낙폭이 컸었던 섹터 중심으로 분명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 또 호실적이 기대되는 반도체 외 섹터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증권주들이 조정을 보이다가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또 다시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의 반등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비중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 거래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훨씬 더 압도하는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그 투자 기간이 짧습니다. 회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 120조 원 정도, CMA 잔고 90조 원. 그래서 최근에 약간 고점을 찍고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거고요. 증시를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대체 자산들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지금 금리 인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금이라든지 코인, 채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은 주식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주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5월 달에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6조 원.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출시되면서 거래가 말 그대로 그냥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가 접근에 좀 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2분기 브로커리지 수익을 보면 전분기 비 2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5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합산액은 2.6조 원. 그래서 채권 부분은 좀 부진하지만 지금 주식 부분의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채권 부분의 부진을 만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되고 또 동전주 상패 전략,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로 살짝 전환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지난주 정도까지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부양 정책이 생길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고 이건 역시도 증권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서 그 IMA가 출시되면서 안전 성향을 가진 자금까지도 이제 흡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하반기에도 뭐 전망치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주도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지금의 위치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가 엔터주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K컬처는 세계적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 시장 대비 엔터주들의 주가는 너무나도 아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닥 듣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엔터도 진짜 반도체 피해 섹터입니다, 사실. 네. 반도체가 수급을 다 빨아가다 보니까 엔터에서도 많이 빠져나갔고 악재가 별로 없거든요. 네. 찾기가 힘든데 지금 엔터 4사의 포워드 PER이 19배 정도, 그러니까 역사상 거의 최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 4사의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를 보면 2.5억 명을 돌파했어요. BTS에 대한 컴백 효과도 있었고 고연차 아티스트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까지 꾸준하게 호응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정 아티스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엔터주의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TS라든지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대형 아티스트를 제외하고도 월 청취자가 1.8억 명, 그래서 저연차 AP의 성장도 굉장히 견고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코어 팬덤이 유입되면서 그 구작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팬층이 단일 아이돌에 집중되면서 응원봉이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MD 상품들도 상당히 마진이 높은데 좀 잘 팔리고 있는 편이고요. 신규 앨범 판매는 당연하고 지난 앨범까지도 판매가 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이돌 팬덤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돌이 이제 5집이다라고 했을 때 5집을 듣고 이제 팬덤이 됐을 때 1, 2, 3, 4집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구작은 사실상 재고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될수록 이익 개선에는 극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작 판매량을 보시면 하이브는 169만 장, JYP 엔터 80만 장 넘고요. YG 엔터도 18만 장,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난 앨범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엔터는 이제 4사 모두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장주인 하이브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가줘야 나머지 종목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1분기에 영업 손실을 냈어요. 1966억 원. 하지만 회계 처리 비용 때문에 일회성 손실이라고 보고 2분기부터는 빠른 실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BTS의 컴백 효과가 반영되는 게 2분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앨범 초도 판매량이 400만 장을 넘었죠. 그리고 4월부터 월드 투어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어가 있었고요. 근데 하이브에는 이제 BTS가 전체 이익을 견인하지만 다른 아티스트인 코르티스라든지 르세라핌, 아일릿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앨범 판매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르티스가 앨범 100만 장 돌파하면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를 이어서 메가 IP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하이브의 매력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실적 개선과 함께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컬처에 걸맞게 엔터주들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기대가 계속 나오고 수주 소식도 들려오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가 조선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캐나다라던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너무나도 많거든요.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조선주도 참 모멘텀이 많지만 못 갔던 섹터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그 고가 수주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그게 반영되는 게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선 교체 수요라든지 높은 성과가 유지되면서 수주 잔고가 계속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강달러에 따른 이제 수혜도 받았고 LNG선을 비롯한
비롯한 특수선 부문도 독점에 가까운 수주로 이익 개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선사가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고요. LNG선이나 탱커선, FPSO, 잠수함 이런 것들은 국내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마진 부분은 특수선이 훨씬 더 높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 LNG선 부분에서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특수선박 위주의 수주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 대비해서 잠항 시간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요. 장거리 작전 수행에서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이제 핵 위협에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고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2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이동했을 때 감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도 잠수함이 어디를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이제 쉽게 위협할 수 없는 핵 방어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농축 우라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전략은 우리는 고농축 말고 저농축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이 현재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이 한국이 없으면 조선 사업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조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노려서 미국의 조선업 우리가 재건해 줄 테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해 줘. 네, 이 정도의 빅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조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단가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조선주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나오션이 좀 주목도가 높아요. KDDX 건조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형 이지스함인데 그 종합방공 전투 시스템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랑 수주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보안 부분에서 하나오션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하나오션은 그 한화 계열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서 현대에 앞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지스함에 대한 수주를 따냈는데 이게 수주 규모가 총 7.8조 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LNG선 한 20척 정도 되는 규모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20조에서 30조 원까지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수혜를 또 한 몸에 안을 수 있는 건 또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는 그 업황 기대감과 실적 개선 속도 간에 괴리가 있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 산업으로 실적 인식이 오래 걸리고 마스가부터 시작된 호재 노출도도 높고요. 도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주가 들어온다고 막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는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뭐 내년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성향을 가지시면 적합할 것 같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증권, 엔터, 조선까지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반도체 섹터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 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투자자분들께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 밖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실적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깜짝 놀라게 올라오고 있는 게 백화점주거든요. 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상당한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백화점 소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명품 매출이 좋고요. 주가 차익을 통해서 이제 백화점 쇼핑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백화점 쇼핑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국내 백화점 3사의 실적이 2분기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백화점주를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백화점의 호실적이 소비주의 순환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떤 소비주로 갈까에 한번 주목을 해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일단은 호텔신라, 그러니까 시내라든지 공항 면세점의 실적이 동반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내점은 온라인과 제주점 중심으로 매출 상승하고 있고 공항 면세점도 확실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점 업체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엄청납니다. 올해 한 2천만 명까지도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싼 호텔 객실 대부분 만석이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빈 객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하고는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파라다이스,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효과입니다. 카지노주죠. 그래서 드랍액과 홀드율이 모두 다 개선되고 있고요. 국내 유입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에서 동남아, 중동까지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소수의 고객을 유치했다면 지금은 이제 적당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적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오늘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 중에는 이렇게 호텔 관련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주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화점 관련된 기업들 인바운드 실적의 개선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카지노라던가 그리고 면세 관련된 기업들까지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오늘 관련해서 실적이 기대되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이제 시장은 금리나 물가와 같은 이러한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기업들의 본연의 가치에 더 주목하는 시장으로 찾아오는 듯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현림 친정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